안녕하세요. 오로이 첨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G 생활건강의 두 번째 항목, 마이인사이트를 다뤄볼게요. 페르소나는 화학공학 전공이고요. 나머지 미국 생활 사진 동아리는 이 항목과는 관계가 없어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항목 내용을 보면요. 직무를 선택한 계기, 그리고 본인의 강점과 약점, 지원 직무 관련 경험 및 역량, 관심사항 등 결국 직무와 관련돼서 LG생활건강에 지원한 이유와 그리고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또 직무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면 적당한 그런 항목입니다. 많은 내용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초점은 직무에 관해서 얼마나 준비했냐 이거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페르소나의 중심 내용이 맛과 향에 대한 관심을 직무 관련 경험으로 엮어서 쭉 기술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지원 직무를 선택한 계기를 일단 화학에 대한 애정으로 담아낼 겁니다. 먼저 들어갈게요. 화학의 응용 범위는 무척 넓어 연구를 토대로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학이란 것엔 응용 범위가 엄청나기 때문에 연구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가치가 나온다. 결국 이 연구직을 선택한 이유 이전에 이 페르소나가 화학을 선택한 이유가 먼저 바탕을 이루고 있죠. 결국 화학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연구직에 지원한다. 그리고 그 연구직이란 특성이 새로운 가치를 연구를 통해 또 계속 응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매력이 있어서 그렇다. 근본적인 틀을 이런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왜 이런 연구직을 선호하는지 쓸게요. 인체와 환경에 무해하고 기본적으로 생활용품, 그다음에 음료 뭐 이런 것들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니까요. 인체와 환경에 무해하는 건 기본이겠죠. 그리고 기존 제품보다 더욱 뛰어난 효능을 지닌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은 도전이자 배움의 연속입니다. 라고 하면 역시 연구직에 지원한 이유가 충분히 드러나죠. 도전해야 될 대상이 있고 또 배워야 할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 연구직이다. 그러므로 연구직이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강점과 지원 직무 관련 경험이 나오면 적절한 순서예요. 그래서 학부 과정에서 겪었던 내용 중에 직무와 관련성 있는 내용들을 줄여보면 이제 실험실에서 활동했던 것들인데요. 그 내용들을 강점과 직무 관련 역량으로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학기 중과 방학 중에 대학원 실험의 자원에 이론만으로 해소할 수 없는 호기심을 탐구 활동으로 충족했습니다. 대학원 실험에 자원했다는 거에서 적극성도 보이고요. 또 호기심이 엄청 많다. 그럼 연구직이랑도 관련성이 무척 있죠. 호기심이 없으면 연구에 대한 동기부여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호기심을 충족하게 해서 스스로 나서서 연구에 자진해 참여했다.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이제 사실이니까요. 직무 관련 경험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경험 속에서 페르소나가 끄집어낸 역량을 소개해 줘야 합니다. 그 순서는 이 다음 문장에서 나옵니다. 화학 원료 준비를 비롯해 각종 실험 프로세스 진행을 보조하며 연구에 필요한 자세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화학 실험 자체는 이제 원료 준비를 비롯해서 마무리까지 다 좀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요. 실험 프로세스를 이제 보조하면서 연구에 필요한 자세를 익혔다. 이건 역량이라 할 수 있죠. 기본기니까요. 중요한 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 기본기가 없으면 마무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시도조차도 어렵죠. 그래서 이런 기본기를 익혔다. 이 자체도 좋은
역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의 세부 설명과 그 설명을 통해서 역량이 더 드러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실험 과정에서 궁금한 점은 교수님께 질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찾아 읽으며 자신의 역량으로 개발했습니다.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한 모습들이 필요하겠는데요. 이런 점에서 정황이 다 드러나죠. 교수님한테 질문도 하고 또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보면서 계속 자기 개발을 했다는 점이 아주 매력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세부 실험도 한 차례 나오면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험 보조자로 참여했던 내용을 한 사례를 선정해서 소개를 합니다. 숙성을 촉진하는 촉매를 다양한 조건에서 연구하는 실험은 유기화학 지식을 활용할 수 있었던 까닭에 흥미로웠습니다. 라고 하면 구체적인 실험 대상이 하나 드디어 나왔어요. 숙성을 촉진하는 촉매, 쪽 식품 분야 혹은 화장품 이렇게 넓게 볼 수 있으니까요. 화학 관련된 실험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직접 보조하면서 참여하면서 유기화학 지식도 활용할 수 있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강점이 나오죠. 경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유기화학 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유기화학 분야에 관심이 많고 또 지식을 많이 갖춰놨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연구직에는 정말 중요한 요소니까요. 강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본인의 직무 관련 역량과 경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는 LG생활건강에 지원하는 이유를 하나 언급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구체적으로 기업 정보를 추가로 기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어떤 실험들 혹은 연구들과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맞닿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언급하면서 지원을 자연스럽게 계기자 지원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낼 그런 여지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LG생활건강에 우수한 연구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지원한다라고 써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생활건강에 우수한 환경에서 맛과 향을 구성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를 선택했고 LG생활건강에 지원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이 문장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강점도 나왔고 경험도 나왔고요. 관심사항은 맛과 향 이쪽 부분이 아니고요. 다 나왔는데 아직 약점이 없네요. 약점을 기술할 때요. 정말 순수하게 약점을 쓰는 것보다 누가 봐도 그럴 수 있지 싶은 약점을 쓰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 지원자가 식품 쪽, 음료 쪽으로 치중해 있는 상황이니까요. 연구직 자체가 어떤 쪽으로 배정받을지 모르므로 또 화학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분야니까요. 화장품에 대해서는 경험이 별로 없다는 걸 약점으로 설명해도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는 누가 뭐라고 할 만한 약점도 아니고요. 약점은 약점이지만 얼마든지 개선 가능한 약점이니까요. 이런 자기소개서에 작성하기에는 기입하기에는 아주 적절한 약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는요. 개발 분야에서는 다양한 화학 영역을 망라하며 연구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연구직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갖춰야 될 당위적인 속성이에요. 다양한 화학 영역을 망라하면서 연구 역량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이 지원자는 화장품은 잘 모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뒷문장에 화장품처럼 효능이 중요한 제품 연구를 직접 다뤄본 경험이
없어.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약점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어요. 화장품은 직접 다뤄본 바가 없다. 주로 맛과 향 이쪽에 관심이 있었을 뿐 효능과 관련돼서는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입사 후에 연습과 노력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겠다. 그것으로 약점을 극복하겠다. 개선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화학 관련된 관심, 그리고 맛과 향 그쪽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까지 이야기를 이끌어왔고요. 뒷부분에 약점으로 갑자기 화장품이 등장했어요. 그러면 마무리 분야에서는 이제 화장품이랑 음료, 식품, 이제 생활 관련된 용품과 합쳐서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정밀하게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겠죠. 모을 수 있는 거죠, 이야기들을. 지금 나눠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문장을 마무리 용도로 사용할게요. 화장품과 식품의 접점에서 제품 개발 연구에 앞장서며 맛과 향을 폭넓게 활용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싶습니다. 화장품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렇게 화장품을 식품에 얹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왜 그래야 하는지를 설명하자면요. 시장 변화를 써주면 아무래도 기업이니까요.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이니까요.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서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상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 현상에 대응하는 순서로 이야기를 구성할게요. 문장을 구성할게요. 디지털 네트워크로 향을 전달할 수 있는 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술이 지금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이 발전하고 있죠. 향을 전달할 수 있는 가능은 하지만 아주 상용화할 정도의 단계에 이르진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머지않아 이게 등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용도의 문장은 본인이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연구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신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의 맛과 향에 본인이 연구를 해야 될 이유를 마땅한 이유를 여기서 또 찾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현상을 하나 던졌으니까요. 대응책을 언급하면서 전체 문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 환경에서 고객의 변화 묵상한 요구를 화학 기술로 수용하며 건강과 개성을 연결하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계속 변화하면 거기에 맞물려서 고객의 요구사항도 계속 변화하겠죠. 그런데 그런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연구직이니까 이제 화학기술로 그런 요구를 수용하면서 계속 제품을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건강은 아무래도 생활용품과 뭐 화장품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회사니까 건강과 또 개인의 기호를 담은 뭐 맛과 향 혹은 화장품 이런 것들 개발로 개성이라는 어휘로 그걸 묶고요. 양쪽을 다 묶어서요. 건강과 개성을 연결해서 뭐 제품 개발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최종 문장을 기술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제목을 써야 되겠죠? 제목엔 역시나 이 페르소나가 꾸준히 주장해왔던 맛과 향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야 해요. 그게 직무의 선택 계기이자 미래까지 다 담고 있는 주요 어휘니까요. 그래서 맛과 향. 거기서 이제 화장품에서 막 효능 있는 화장품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으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효능이라고 써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효능의 만능 조합을 다루는 연구로 제품 가치를 높이다. 그러니까 뭐 연구직에서는 연구 개발로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들을 하니까요. 직무 내용을 쓰고 또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분야, 효능과 맛과 향 전체적으로 조합. 이렇게 해서 제목의 앞부분을
만들었고요. 뒷부분은 이제 직무 수행 형태를 다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항목도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